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섭시다 신바람 강의 제 12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잭 콘필드 박사의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 세 번째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불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코멘트를 많이 했어요. 그걸 전부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중요한 것만 이제 짤막짤막하게 유용한 이제 대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음을 챙긴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주의를 줘가지고 두려움 없이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깨우치는 겁니다. 마음을 챙긴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아주 클리어하게 맑게. 이제 스님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스님께서는 이제 두뇌가 굉장히 얼굴이 두뇌란 말을 잘 안 쓰죠. 얼굴이 아주 맑게 보입니다. 그러면 좋아한다고. 그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스님이. 왜냐면 깨어 있어야지. 사리가 맑고 명료하고 정확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불교 수행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아가 뭔지 무아가 뭔지 확실히 목표의식이 있는 거고 화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긴단 말을 많이 쓰고 그 마음을 챙기는 것을 통해서 집착을 버리고 괴로움과 무지한 것을 타파해서 결국은 해방의 힘이라는 것은 뭐 이제 무아에 도달하는 거, 해탈하는 거, 그런 경지에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 그런 이제 길이라는 것은 그 도덕의 도자거든. 이게 고진밀도에서 도가 나오는데 도란 것은 한문으로 이제 길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게 태도와 행하는 길, 방향 그런 것을 이제 도를 닦는단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뭐가 됐든지 불자가 됐든지 또는 공자가 됐든지 도를 닦는다는 것은 수양을 한다. 그 마음의 수양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변화를 하는데 이 저자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를 초래하는 원리가 뭐냐? 변화라는 것은 자아의식에서 무아 경지에 이르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변화가 있어야지 그렇게 단계를 높여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원리는 첫째, 인식을 해야 된다. 생각을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게 이제 영어로는 recognition.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RAIN 그 첫자만 따가지고 처음에 R은 레인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오는 거 영어로 이제 비가 이제 레인이 아닙니까? 레인을 보면은 첫 R은 recognition 인지를 한단 말이죠. 인지를 하려면 머리가 맑아야지 이제 이게 인지가 되는 거죠. 생각의 폭과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단 말은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고 넓게 통달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지가 이제 인지라는 과정인데 이 과정도 상당히 뇌과학적으로는 상당히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acceptance 그런 상황을
인지한 그 상황을 자기가 수용한단 말이죠. 자기가 알았어.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어. 내가 그렇게 알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acceptance, 영어로 A라고 이제 acceptance, 받아들인단 말이죠. 세 번째는 살펴봄. 그런 이제 받아들이는 그 상황까지를 이제 investigation, 자기가 다시 또 통찰을 하고 다시 생각하고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하고 관결을 한단 말을 쓴다고. 심리학에서도 지난 강의에 또 나온 거지만은 저번에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이것은 항상 중요한 이제 낱말이 된다고요. 지난 강의에 NLP, 뉴로 링구이스틱 프로그램, 신경 언어 프로그램, 이것은 이런 도구나 생각을 도입함으로써 변화를 쉽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게 NLP가 꼭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라고. 지금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단어를 사과라고 이제 공책에다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제 사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사과를 할 때는 사과라는 그런 것을 이게 시각으로 보면은 사과란 말을 씀으로써 사과라는 이제 단어가 이게 노트에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간다고. 그 이미지가. 그러면서 자기가 말로 사과 그러면 또 말, 청각을 통해서 또 이게 입력이 된다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뇌에 가서 이제 감각으로 해서 이제 오감을 통해서 들어가는 인포메이션, 그 자료가 통합을 하고 성찰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미지가 옛날에 있었던 사과가 내 이미지가 그게 그거구나. 사과 따먹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혼난 적이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생각이나 경험이 이제 연결돼서 자꾸 이 연기하고 비슷한 이제 이 사고 시스템 아닙니까? 그것도 불교에서는 연기란 것이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그러면은 사과라고 썼으면은 그게 이제 청각이나 시각을 통해서 입력을 됨으로써 사과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라는 것은 이제 거기다 이제 사과를 쓴다. 그 말은 사과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나 생각을 이게 쓴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운동 아니에요, 이게. 근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올라간 게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게 액션. 그러니까 행동에 옮기는 것을 쓴다는 그 손의 움직임 그 자체가 운동이라고. 근육이 움직이니까. 쓴단 말은 뭐예요? 그 자체가. 운동을, 근육이 이제 수축해가지고 운동하니까 결국은 결과가 이제 이게 사과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노트에 그렇게 적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감 또는 머릿속에는 신경세포, 언어, 신경, 을 통해서 통합돼 가지고 언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제 하나의 세트, 이제 감각,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운동의 하나의 세팅으로 되어 있는 작동을 많이 인풋,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해야지 머리가 잘 기억도 잘 되고 응용도 잘 되고 창의력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트레이닝이 바로 NLP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 이제 객관적인 관조란 말이죠. 객관적으로 이제 저게 저렇게 됐구나 뭐 이렇게 되게 관찰, 실험, 실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몰입이라는 것은 주관점이라는 거 한 가지 포커스를 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넓게 관찰을 하고 관절을 함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몰입을 해서 이것이 컨비네이션이 돼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이 생각을 아주 깊게 정확하게 그렇게 창의적으로 또는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랄지 깨달음이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상대의 입장도 감안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도 뭐야. 창의력이 높은 사람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 감성 지수가 됐든지 내장 지수가 됐든지 또는 IQ가 됐든지 또는 뭐 도덕 지수가 됐든지 감성 지수가 됐든지 IQ가 됐든지 그런 모든 능력의 합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것을 판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 이 말이죠. 통체적으로 머릿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융합을 해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또 평가를 해서 액션을 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고 그 행동에 옮기고 그 다음에 책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잘 됐다 못 됐다 이제 그런 것을 통체적인 이제 이 종합 시스템 이런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이 많이 발전되고 4차원 시대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융합하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기고 AI가 됐든지 또는 창조적인 결론을 내리든지 빅데이터를 종합한다든지 모든 것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아웃컴 이제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래에 생길지도 모른다고. 뭐 10년이고 50년 후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내가 판단하는 그것을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에 이제 입학하려고 하면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버리면 당신 IQ가 뭐 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입학 자격이 없네. 뭐 시험을 보고 뭐 면접을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입력만 잘해가지고 뭐 몇 초 안으로 이제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이제 채점해가지고 기계가 채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인성도 보고 IQ도 보고 EQ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뇌라는 능력 있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서 그렇게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자율 자동차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거 그것만 해도 자율 자동차가 아직도 현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차차차차 그것도 해결되면 이제 뇌도 가만히 두면은 어떤 의향이나 질문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그 점수에 의해서 대학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그런 것이 곧 온다고. 그런 것을 가정하면서 이런 뇌의 성질이나 속성이나 내각의 그런 이제 연구를 종합해서 자꾸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인류가 나갈 방향이 아닌가. 이제 말이 상당히 이게 많이 빗나갔는데, 여하튼 이제 네 번째는 변화 원리가 동일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게 약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N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인의 변화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또 딴 사람들이 이게 연구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탓을 하지 않는다. 부모 탓, 뭐 사회 탓, 탓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반영시키는 것이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변화를 하려면 자기의 머리의 능력이 비교를 해서 이제 오기가 생긴다든가 뭐 이게 모방을 한다든가 그게 없이 자기 있는 실력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했으면 탓을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고 뭐 여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동일시 않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변화를 시도하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딴 사람을 자신의 경험을 남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자기가 생각한 경험이나 그런 것에 토대를 해서 결정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거지, 남의 탓이나 자신의 경험을 남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이제 기초에 의해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 초기에 내 강의에서 이게 많이 강조됐을 거예요.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돼야 될 기초적인 원칙이 뭐냐, 그것도 비슷하다고, 이 프로세스가.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지만은 이제 과거에 이제 강의를 보면은요, 이게 있다고. 여기 포커스가 맞춰지는지 모르겠는데, 제 7장의 강의에서 참되고 강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요소.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자인지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강조돼 가지고 참되고 강한 자부심은 조금 유예를 시켜 가지고 그 번뇌만 이제 이 번뇌, 괴로운 것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불교를 세팅을 했다고. 근데 서양의 자부심을 발전시켜 가지고 번뇌나 괴로움을 없애는 데는 강한 자부심 또는 참된 자부심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뭐 아주 이 일상생활에서 상식을 견주어봐도 알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좋은 성품이 있으면 그것을 많이 발전시키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이제 감소되는 거라고요. 반면에 나쁜 성질이 많으면 너 이거 하지 마라, 공부해라,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자꾸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푸드를 잡고 그것만 해결하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불교가 얼마나 어려운 학문이에요. 심오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것을 해탈하는 경지까지 끌고 가는 데는 얼마나 노력이, 용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 해야지 결국 가서는 모든 처자식을 뭐 벌어먹기 하려면 일상생활이 필요한데 누가 그걸 그 생활을 뿌려나가요. 맨날 이제 이게 연볼만 하고 공만 들이고 있으면 누가 돈을 벌어다 생활을 유지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 현실적인 거라고. 그런데 서양의 이 저자가 서양 사람인데, 서양 사람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런 것도 다 충족시키기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국 사람의 제일 유명한 일상적인 철학이 뭐냐면은 프라그마티즘,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는 그것은 실용주의란 말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그 교육 철학자 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듀이 사람이 미국의
에, 저기 프라그마티즘, 현실주의 또는 실증주의, 그 프랙티컬,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거,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이제 철학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좀 통하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그런 게 좀 약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의 레인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자아 자부심을 길러가지고 좋은, 이제 강하고 참된 자아 자부심을 강화시키는데 그러한 요소가 7가지를 내가 제시했는데, 의식하여 살기. 그러니까 의식하여 산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궁리하고 생각을 다시 해보고 뭐 그런 것이 생각하며 그냥 뭐 가볍게 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신중할 때는 신중하고 고민하고, 이제 빨리빨리 안 하고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서, 의식하면서 살기. 자기 자신을 수용한단 말이야.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전통 예술에서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게 타당하고. 근데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이랄지, 요건 이제 책임의식이나 예를 들어서 목적의식이 조금 약하죠. 불교에서는. 근데 자아 자부심의 전통적인 서양의 자아 자부심을 강화시키고 참되고 왜곡되지 않는 그런 자아 자부심을 길리는 데는 목적하고 책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동시에 이런 것을 통합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7번째는 강한 의지력으로, 의지력, 사명감. 그래서 긍정적인 이제 사랑 실천을 한다. 근데 결국은 긍정적인 사랑이란 것은 불교에서도 제일 마지막 것은 자유와 사랑이거든. 결국 가서는 목표가. 그런 것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튼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서양식의 자아 자부심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은 책임의식하고 그 다음에 목표의식,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지. 대강 그것을 관여하는 분야는 같은 성질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없고 일부분은 이제 그런 철학이나 개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의해서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뭐 칼 융이 됐든지 프로이트가 됐든지 무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꿈의 해석, 뭐 무의식, 뭐 자아의식. 그런데 융은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천재적인 머리를 가져가지고 창조적인 그런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사실은 칼 융이 더 나중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아의식, 그리고 칼 융이 주역을 옛날부터 공부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헤르만 헤세가 됐든지 그쪽 지방 서구에서도 그때 그 당시에는 동양의 주역이랄지 음양사상이랄지 또는 한의학의 개념이랄지 그런 것은 이제 사고적인 체제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통하는 데가 있다고 또. 그래서 동서양이 아주 문명이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 공통점도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도
자기 부모로부터서 받은 트로마, 정신적인 상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괴로움의 무의식적인 뿌리는 탐진치. 그래서 탐진치. 그러니까 여기서 사상계에서 고진밀도로 한다고 하면은 탐진치.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옛날의 사상들은 한문이 많거든. 한자로 된 것도 많고. 그리고 단계가 많아요.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단계, 뭐 12단계, 뭐 보살이 될 수 있는 10가지 단계가 있고, 뭐가 단계가 있고, 엄청나게 많다고. 연기도 연기 종류가 12가지나 되잖아. 그 이상이 36개가 된다고. 엄청나게 깊이. 그럼 나중에 가서는 뭐가 뭔지 교통정리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 헤매고. 어렵더라고, 이 불교 이 철학이나 이 개념이. 그래서 이제 욕심이 많고 이게 허무스럽고, 이것은 치라는 것은 이제 바보스러운 거, 또는 이제 무지, 어리석음, 이런 것은 괴로움의 뿌리가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제 탐욕은 풍요를 유도하고, 그것은 이제 변화해서 발전시키고, 지는 이제 이게 연민으로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자기가 나쁜 것이 다 있다고도 그걸 자기가 그런 상태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치는 이제 지혜의 경지로 변화를 시켜서 그 괴로움의 뿌리를 이제 광명이 있는 새로운 경지로 끌어옮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수양이 명상이고, 불자들의 이제 노력이고 용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지 저절로 이제 제대로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좀 깊이 이분의 그 책 내용이 좋아서 자꾸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강의가 자꾸 늦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아직 본론으로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불교 심리학에서 개선점은 되도록이면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밖에서 관조하는 마음으로, 내가 불교에 몰입은 안 해봤지만은 객관적인 관조, 관찰 또는 이렇게 서베이,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개선점을 내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든가, 내과 의사가 그런 것까지도 불교에 대해서 그 수천 년 된 그런 종교를 함부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건방지지 않느냐, 오만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불교에 대한 굉장히 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바를 탐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치우침이 없이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를 터득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은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10바람 강의 제 6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칠판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의 직접 조절법.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면에서는 각 강의마다 조금 중복된 것도 있지만은 이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일이죠. 특히나 자아 자부심과 스트레스 관계를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서로 톱니바퀴 두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아 자부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아 자부심이 발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뭐냐? 자기 내부에서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몸에 불편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인지를 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성도 있고 만성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급성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든가 협상을 하든지 협상하다가 뭐 기분 나빠가지고 회담 장소에서 박차고 나간다든가 그러면 그 대화가 끝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만난 이제 모르는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그 임프레션, 그 인상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공부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모르는 사람을 대했을 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소개를 특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면서 말을 이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한다든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말을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기부터서 인상이 좋아야 되고 초기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초기에 사람의 인상이 좋으면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처음부터 아주 이건 아니야 하는 그릇은 낯빛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이제 안 좋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시무룩하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좋은 인상을 못 받을 때는 또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불꽃 튀게 벌써 첫 몇 마디부터서 화를 내는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부드럽게 탐험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화를 아주 부드럽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런 것에 있어서 첫 4분간 첫 1분간 첫 30초 그 사이에 거의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이 사람은 이제 흥미를 내가 느끼는 사람이다 한다든가, 사전에 소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에 그렇게 탐험을 한다고. 서로 어떤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 이 저놈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인간은 이제 말 같은 거랄지 표정이랄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내 가지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개의 경우에는 이제 냄새를 맡아 가지고 이 친구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염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스트레스를 이제 느끼게 마련이고, 특히 부정적인 임프레션을 받는다든가 인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 모든 것이 자극이라고, 자극을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동물이나 인간체의 그 당연한 이치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은. 그래서 이제 직접 조절법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대화를 시작해서 한 1분 정도 있어서 이게 자꾸 이제 이게 대화가 서로 감정적으로 이제 자꾸 나쁘게 발전되고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얼굴이 화끈화끈 한다든가 가슴이 뛴다든가, 여튼 스트레스 저번에 강의했을 때도 스트레스 반응, 신체 반응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자기가 스트레스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속마음에 스트레스를 자기가 점수를 매기고 자기가 느끼고 그런 거지, 제3자가 그것을 캐치할 수도 있죠. 얼굴이 벌거고 저 친구가 뭐 화가 났다든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기의 스트레스 증상은 자기가 먼저 깨달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을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저 친구는 내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피해야겠다든가, 그러면 공격을 해야 돼. 정면 돌파, 공격을 해야 되든가. 여러 가지 대체 방법이 있고, 그렇지 좀 기분 나쁜 소리도 있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피하는 거죠, 그 상태를. 그래서 도표로 이제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도표를 지금 만들어 봤는데, 여기 칠판에 써져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해보면 말이죠. 점검해 보면은 이제 반항적일 수가 있고, 반항적이 전에 회피, 부정. 저 친구가 내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은 상대방이, 그리고 자기 내부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자체가 상대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느끼면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내부에서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같은 일개 개체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기분 나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은 부정, 뭐 그냥 상대를 안 한다든가, 대꾸를 안 한다든가, 말을 안 한다든가, 대화를 더 이상 상대를 안 한다든가, 그러는 이제 부정한 것이 있고 회피할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너무나 이제 수동적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목적, 그러니까 서로 만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적죠. 대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했을 때 반항적인다든가 공격을 직접 한다든가, 그러니까 대결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강한 대결 반응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멱살을 잡고 이제 싸움이 바로 그냥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억제만 하는 거. 억제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얘가 이제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화병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이 우락부락 해도 또 뭐 참아야 뭐 예를 들어서 현모양처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억누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적이면서도 반말을 공격을 못 하잖아요. 이런 억제인 경우는. 그래서 억제하고 극복하는 거. 이런 스타일은 화병이 생겨서 이제 몸에 좋지 않다는 대결 방법이죠. 한편 이제 이쪽을 하면은 강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하면 긍정적으로는 잘 대처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거 공격적일 수도 있고 조절을 극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절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사실 이 네 가지의 반응에 있어서 조절하는 스타일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절하는 이제 스타일은 외부에서 이제 자극을 주는 이제 스트레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이 공격도 않고 대처를 낮은 스트레스를 유지하면서도 효과 있게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또 조절형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대결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대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감정을 많이 발동을 시켜서 대결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조절형이라도 사고로 하는 건지 감정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건지, 또는 버릇, 또는 이제 이게 행동 습성이라는 말을 비헤이비어, 행동 습성.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기가 옛날부터서 이제 몸에 학습되고 길들여진 버릇대로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멋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대결을 하게 되면은 그게 조금 대결로 갈 수도 있고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일단 이성적으로 대처해야죠. 이성적인 감성이 별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이게 싸움을 일어나지도 않고 공격적인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스트레스는 항상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누르고 요걸 이제 바짝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처를 하는 방법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시, 우행. 호시라는 것은 머리가 아주 그냥 굉장히 사고력 있게 똑똑하고 말똥말똥하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는 이제 호랑이 시선과 같이 매섭다고. 그러니까 머리는 냉철하고 굉장히 머리는 살려놓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이걸 압도해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나니까 싸움질을 한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버릇이기 때문에 행동 습성. 그러니까 버릇을 고친다고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이는 행동 습성의 차원이 있고 감정적인 차원이 있고 이성적인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배워온 거 잘하는 스타일대로 학습된 그 버릇대로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대결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합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느냐 일상생활에서나 또는 중요한 뭐 미팅 화합이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싸우면은 이런 것을 잘 이제 숙달된 사람이야지 서로 대결도 않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타난다고. 그것을 이제 도를 닦든지 자기가 이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계속 연말을 하면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직접 대결할 건가 또는 조절할 건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연말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조금 억누르고 그렇게 해서 저기 감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조절 능력을 연마해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스트레스도 좋고 효과도 있고 조용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 역시 융통성 있게 조절을 스트레스 조절법, 직접 조절법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절형의 특색은 뭐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화부터 내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좀 느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액션을 조금 천천히 한 박자 늦게 행동한다든가 반응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순발력이 좋다. 근데 내 생각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오랜 동안의 사회생활을 할 때 순발력은 좋아요. 뭐 창의에 있다든가 머리가 굉장히 이제 좋아가지고 잘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뭐 그런 것은 좋은데 그게 한번 이제 말이 나오고 나면은 결국은 되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천천히 조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것을 상대방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뭐 순발력 있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천천히 한 박자 늦게 반응해도 얼마든지 일상생활하는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절형의 특색은 뭐냐? 조절력의 특색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한 것이 현실적으로 잘 파악한다.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고 남의 입장이나 그런 것을 잘 배려를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으면은 바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일이 좀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천천히 늦게 반응하면서 상대의 입장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또 감정 코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근래. 그러니까 대화를 효과적으로 올리려면 감정을 코칭하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모르고 있는 그대로 하면은 그렇게 노련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그렇게 무식하다고 그런 말까지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이성적인 표현은 상당히 감성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좀 늦지만은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나의 본인의 대처는 뭐냐면 환자하고 예를 들어서 나하고 트러블이 있고 그러면은 나는 환자가 위주지 않아요. 손님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환자가 불평을 한다든가 화를 내고 그러면 일단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일단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화가 좀 풀어진다고. 그 시간을 버는 거죠. 한 박자를 늦게 이제 반응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지만은 이게 조절형은 자아 자부심이 강하다든가 자신감과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은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좀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수양을 많이 한다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반응이 아주 감정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력을 심폐기능과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건데 그 운동을 그렇게 자아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경쟁이 강하다고 잘 이게 견뎌내요. 화를 버럭버럭 내지 않고도.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어서 지금 상대방의 공격이 들으면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시간을 들여서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무의식적으로 좀 나타내는 부정하는 방법이나 회피한다든가 공격적인 그 공격을 해서 해결한다든가는 자기 습관대로 한다면은 편하지요 자기는. 그렇지만은 그 도를 닦은 사람이나 수양을 닦은 사람이나 연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반사거리적으로 하지 않고 조절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조용히 표현해서 상대방의 나의 이성적으로 내 표현을 전달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편 맨날 회피하고 부정만 하고 체념을 하고 그러는 이제 소심이들은 있잖아요. 소심이들도 문제란 말이야. 너무 강하게 대결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반대로 소심이 같이 자기 할 말도 못하고 당당하게 대들지도 못하고 이제 화를 내서 대들면 안 되지만은 이성적으로 좋은 말로 대결을 하고 그러면은 좋은데 소심이들은 그래서 신경과 정신과 심리학 뭐 그런 데에서는 자기 주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자아를 강하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주장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이제 마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체념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병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명상을 한다든가 그건 항상 나와요. 스트레스하고 명상 그다음에 스트레스하고 단전호흡 그런 것은 옛날부터 쭉 내려온 감정을 가라앉히는 그런 훈련법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선진국을 많이 여행을 많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잘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를 빵빵 치르고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주 내 기억에는 아주 적어요. 근데 저개발 국가에 가면 갈수록 싸움도 잘하고 시끄러워요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좋아진 편이에요. 근데 일본은 너무나 조용해서 이제 고민이고 아직도 중국은 싸움질을 잘하고 시끄럽고 말이죠. 그래서 좀 유시간 말로 하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자마자 바로 시간차를 두고 자기가 조금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벌어가지고 화가 지금 양쪽에서 이게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이성적으로 조용하게 타이르면서 조용히 해도 늦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시간 이제 표를 하나 만들면은 이게 이제 사고가 있다든가, 사고는 또 느리잖아요. 감성은 굉장히 빠르다고. 그 표현이. 그 버릇이 이제 뭐 버릇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뇌 피질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성을 피질. 여기 있을 때 이게 그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대뇌 피질한테 일단 물어본다고. 어떻게 해야 할건가? 잠깐 사이란 말이죠. 뭐 1초 정도. 그러면 이제 대뇌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대뇌에서는 이 감정하는 데나 버릇을 하는 데, 컨트롤하는 데나 이게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여기 또 이제 스트레스 감정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강한 대결인가 이제 뭐 부정을 할 건가 회피할 건가 그런 데 있어 잠깐만이라는데 이 대뇌 피질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것만 강조하고 그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화를 욱하는 성질도 이런 이제 훈련법으로 해서 이해를 통해서 차차 좋아질 수 있다. 그것을 그런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직접 조절법 이것을 우선 제시를 하니까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